배웠던 거 한번 가볍게 리뷰하고 나서 그다음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 좀 봐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순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NPR이 순열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정의가 뭐였냐면 N개 중 R개를 뽑고 나열합니다. 그게 정의였던 거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식으로는 이렇게 됐지. 여러분들이 N개의 아이템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R개의 슬롯을 이렇게 만드는 거였죠? 이렇게. 맞습니까, 형님들? 이런 거 써내는 거 맞니,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자리는 N가지, 두 번째 자리는 N-1가지, 그 다음 건 N-2 쭉 하다 보게 되면은, 여기 마지막이, 요거 좀 주의해야 된다 했죠? 자, 여기가 첫 번째일 때, 여기가 세컨드일 때, 여기가 서드일 때 보시면은, 여기 번째보다 얘가 하나 더 작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좀 염두해 주시게 되면 n에 여기가 R번째, Earth니까 마이너스 얘보다 하나 더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게 되면 n-r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R번째는 요게 마지막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세 글자로 계산식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증명식은 뭐였냐면은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죠? n 팩토리얼에서 뒤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날렸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기 아랫부분은 결론적으로 NPR에서 N과 R의 차이만큼 팩토리얼을 이렇게 밑에 취해 주시게 되면 약분이 되면서 계산식이랑 같아진다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순열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지. 그지? 자, 기억해야 될 거. 자, NPN 같은 경우는 N개 중에 N개를 다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예상되시죠? N팩이 되는 거. 기억나니 얘들아? 이거 알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NP1이다 라고 한다면 N개 중에 한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그건 N개 아이템 중에 뭐 하나 뽑을래? 물어보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몇 가지? N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NP0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우리는 한 가지로 칩니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를 뭐 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일단은 개념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는 거 플러스 증명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NPN이 n팩이다라는 걸 만약에 증명하고 싶다라면 증명은 이렇게 하라고 했죠. 증명식에 의해서 n 팩토리얼 해주시고 얘와 얘의 차이만큼 팩토리얼을 취해 주신다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0팩분의 n팩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거랑 같으려면은 0팩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0팩이 1이 되는 것도 물론 그냥 증명을 외워도 되겠지만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NPR을 뽑고 나열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다가 이제 숟가락 하나만 딱 얹으면 끝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조합인데, 자, 이 조합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시게 되면은 정말 중요해요. 순열보다 더 중요한 게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가게 되면 조합 관련된 문제만 4점짜리로 한 3개 정도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수능에서 12점을 차리자는 거니까 100점 만점에 12점 까이면 등급 하나 내려가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NPR과 NCR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수식적으로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의미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되거든. 자, NPR은요. 자, NPR은 뽑고 나열이었죠. 그죠? N개 중에 R개를 뽑고 나열하는 거였고요. 그죠? NCR은 얘는 이제 우리가 기호로 NCR은 뽑는다예요. 뽑는다. 알겠죠?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니까 얘는 뽑는 거에서 끝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N과 R을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OP3과 OC3을 생각한다라면은 당연히 왼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나열하는 수까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고로 이루어지죠. 그럼 얘는 곱셈 법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쌤 N개 중에 R개를 뽑고 나열하는 거니까 말이 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뽑는 경우의 수 곱하기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왼쪽이 크겠죠. 근데 이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루는 경우의 수는 모두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뭔가 1보다 큰 수를 곱해줘야지 왼쪽이랑 같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는 뽑고 나열이니까 왼쪽은 뽑기에서 끝나잖아요. 여기 나열이 필요하겠죠. 이해됐니 얘들아? 요렇게. 자 그러면은 R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 자 N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부 R개를 작게 뽑았어. 맞아? 그거를 나열하게 되면은 순열이 되는 거고, 나열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멈추게 되면 조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R개를 나열하는 거는 그 R개의 슬롯에다가 여러분들이 얘를 쭉 나열하는 거니까 R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R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N개 중에 R개를 뽑으면 여기까지인데 거기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해줘야 순열이니까 나열하는 R개를 나열하는 건 R팩이 되겠죠.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얘가 같아지게 되겠지. 당연히 얘는 자연수의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무조건 1보다 크기 때문에 큰 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등호가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주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모르시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과 가시게 되면 1학년까지만 알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과에 가면은 이거 빠빠이에요. 알겠죠? 이거 빠빠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당연히 이건 희망사항이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럼 좋대요. 왜냐면 재수를 하시게 되면은 확통이 이제 필수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무조건 그냥 한 방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과생도 확통이 필수가 돼버려. 알겠니? 그래서 물론 재수 안 해야죠. 당연히 한 방에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하더라. 어쨌든 여러분들 내신으로도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중요해서 난 우주 공식이라 부르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 여러분들이 두 개는 항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짓을 하더라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양변을 R팩으로 나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NCR 이코르 자 NPR을 양변에다가 오른쪽에는 R팩을 나눠 주시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NCR의 계산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산식. 아까도 내가 그 순열도 계산식과 그 다음에 증명식이 있듯이 NCR도 계산식과 증명식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을 한번 맛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도 만약에 선생님 OC2는 뭔가요? 묻는다라면 얘는요 작아요. 뭐보다 작냐면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것보단 작아요. 자 얼마만큼 작나요? 작는 거는 여기다 분모에다가 내주시면 작아지게 되겠죠. 얼마만큼 작냐면 그 2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작을 테니까 이 팩만큼 작겠죠. 됐니? 우리가 순열 계산하는 거 배웠죠? 5부터 시작해서 2개를 나열하고 이 팩은 알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10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게 계산식이에요. 이해됐니? 계산식은 하는 방법 잘 알아두세요. 알겠냐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것도 너무 병신처럼 결과만 내오진 말고, 그러니까 니들 이거 보고 이제 뭐 연습이 된 친구들은 5부터 시작해서 2개 나열하고 여기에 팩토리얼이야. 이거 외우면은 뭐 계산하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의미는 알고 외웁시다. 알겠지? 의미는 알아야 돼요. 자, 할만해.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73은 뭔가요? 묻는다라면 얘는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것보단 작겠지. 얼마만큼 작냐면 그 세 친구를 나열하는 것만큼 작겠죠. 그거를 분모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작아지니까. 됐니? 자 그럼 요거 해주시게 되면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나열하고 얘는 3, 2, 1이 되는 거니까 약분 7, 5, 35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증명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증명식은 뭐냐? 증명식.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확통을 배우시게 되면 너무 중요해요. 자, 증명식은요, 아까 NPR의 증명식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조합의 증명식으로 바뀌어요. 자, NPR 기억나니? 자, NPR 뭐였죠? N팩의 얘와 얘의 차이의 팩토리얼만큼 나눕니다. 요게 증명식이었죠? 요거를 여기 분자에다 넣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초등학교 계산 이해되니? N팩 해주시고 여기다가 N-R 팩토리얼 해주시게 되면 이게 NPR인데 그걸 R팩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다 요거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 요거. 요게 바로 조합의 증명식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해한 친구들은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 그지? 됐냐? 자,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잘 봐봐.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부분과, 자, 여기 부분을 더하시게 되면은, n 빼기 r 더하기 r은 n 되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팩토리얼 연달아서 땅, 3개가 있는데, 아래 거를 2개를 더했을 때 위에 거가 되면요, 이 새끼 조합이구나가 바로 보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가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왔다 쳐봐. 그럼 이거 보고 아 이거 계산으로만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팩토리얼 연달아서 세 개가 나오는데 아래에 있는 두 친구를 더했을 때 위에가 되면은 얘가 아 조합이 되는구나. 이거 좀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형변환 문제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안 되면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고1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보세요. 모양이 항상 아래 거를 두 개 더했을 때 위에 거가 될 때 우리는 조합을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일단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런 거 모르면은 니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 버려. 알겠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겠고 증명식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쓰진 않겠지만 이러한 형태가 보이면 조합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요거 딱 한번 써먹기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쓸모가 없는 건 아니니까 요거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같은 n과 r이라면 nPr이 반드시 클 수밖에 없어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고열이 되니까.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NCR은 nPr보다 작은 거죠. 그럼 얼마만큼 작냐면 그 r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작을 테니까 당연히 작아지려면 분모에 1보다 큰 친구가 와야 되니까 일단 얼팩을 여러분들이 취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한 2, 3분 정도 드릴 건데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일단은 의미적으로 꼭 알아두시고 계산하는 거 연습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그 NCR의 의미를 조금 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일단은 순열과 조합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일단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정리할 그 노트 있죠? 노트 없으신 분들은 내가 여기 또 올려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요.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이번엔. 노트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가져가십니다. 일단 쏘는 거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1분) 뒤에 지울게요. 지금 이게 거짓말 하나도 안 뜯기고 고등학교 3학년 배우는 확통까지 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조합이나 순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개념과 소개념 같은 거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순열이 조합이 이게 가장 대개념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뭔가 조건이 탁탁탁 바뀌게 되면 다 고3 걸로 바뀌게 되거든. 원래 순열에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원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부르고. 그죠? 원래 순열에서 만약에 같은 게 좀 있게 돼가지고 그걸 고려하게 되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거를 원래는 조합을 원래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n개의 아이템이 다 다른 거니까. 그지?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고3 때는 그 n개의 아이템 중에서 중복된 게 있을 때 뽑는 것도 배우게 돼요. 그럼 우린 중복 조합이라고. 그럼 조합을 또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열도 마찬가지야. 너무 쉬워서 안 나오지만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어. 순열도 n개의 아이템을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서 나열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마치 1차 함수, 2차 함수가 기본이 됐을 때 이제 미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듯이 얘도 요걸 아셔야지 고3 때 확통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문과 친구들은 요거 진짜 잘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과들은 뭐 한 번 쓰고 버리겠지만 문과생들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었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자, 5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을 내가 라지 A, B, C, D, E라고 놓게 되면은 당연히 학생은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니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만약에 뽑는데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슬롯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슬롯이 두 개가 있어서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시게 되면 반장 들어가래 처음에는 5가지가 되겠고 두 번째는 4가지가 되겠죠? 왜? 겸임이 안 되니까. 말이 반장 뽑고 부반장 뽑는 거니까 고죠? 곱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전문용어로 얘를 세 글자로 뭐라 할 수 있을까?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용어가 뭐야? OP2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 앞으로 보시게 되면 니들 쌤도 풀어볼 거 아니냐. 요게 나왔을 때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지 쌤 해설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 이번에는 공동대표 2명이니까 자, 이거는 공동대표는 두 개의 권력이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내가 존나 많지만 여기서 내가 2명의 학생 공동대표로 뽑았어. 예를 들어서 정아랑 도담이를 뽑았어. 얘네들 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꼬붕이지만 얘네들은 둘 다 대장이니까 똑같은 권력을 갖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얘는 구분되죠? 반장이 부반장 시켜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상하관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얘는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대표 1과 공동대표 2가 있을 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잘 보시면은 얘도 5가지가 될 거고 얘도 4가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 둘은요 권력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버링을 지우게 되면 얘네들은 구별이 되질 않아요. 맞습니까? 그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가 작아져야 돼요. 자, 얼마만큼 작아질 거냐면 얘네 둘끼리 자리를 뒤바꾸는 것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4에 얘네 둘끼리 자리를 뒤바꾸는 거. 물론 2가지지만 암산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팩이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10. 분명히 OP2랑 OC 보시면 OP2가 더 큰 거 보이십니까? 얼마만큼 더 커요? 두 친구를 나열하는 것만큼 더 크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으시죠? 아까 했었던 OC2와 OP의 차이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본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3명을 한번 해본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 했으니까 이거 이해되셨으면 이제 다 된 겁니다.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 얘네들 아예 다른 애들이죠. 그죠? 역할도 다르니까 구분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슬롯을 반장, 부반장, 총무를 했을 때 얘는 5, 4, 3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전문용어로 5, P,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공동대표 3명을 뽑게 되면은 여기도 5가지, 4가지, 3가지가 이렇게 되겠지만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구별이 되지 않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3명을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3팩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5, 4, 3에 3팩을 나눠주셔야 되겠죠. 얘 정의가 뭐죠? 5C,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뭔가 뽑고 뭔가 나열하는 느낌이 안 드시게 되면 얘는 조합이란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뭔가 뽑고 나서 얘가 순서가 중요해서 나열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되면 순열이 떠오르셔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지금 봐야 되는 문제가 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국어가 좀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날 수학 잘해도 여기 경우의 수는요 국어 못하는 새끼들은 점수가 안 나와요.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문제 보면은 해설지 보지 마시고 계속 고민하세요. 아,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부터 깨치하시고 고민 존나 해서 노가다라도 해서 답이 나온 다음에 해설을 보는 겁니다. 무조건. 알겠지? 항상 경우의 수는 그렇게 좀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열하는 것만큼 순서가 고려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조합과 순열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정도는 이제 예제였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이제 조합의 성질 4가지를 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다 여겨봐야 되겠지만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은 3학년 때도 요거 진짜 많이 있어요. 4번은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영아 졸리면은 뒤에 가서 서서 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숙제가 밀려요. 지금 하셔야 되는데 자, NCN 한번 봐볼까요? 자, NCN 보시면은 얘는요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거니까 그냥 이거죠. 아이템 10개인데 10개 다 뽑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1가지 되는 거 맞아요?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일단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죠? 나머지도 한번 증명을 해볼 겁니다. 얘는 뭐니?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까 MP0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이 될 거예요. 됐니? 자, 그리고 NC1은 N개 중에
한 개를 내가 뽑는 거니까 다 다른 아이템 n 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거니까 n가지가 되겠죠. 됐니? 요거는 직관적인 해석.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증명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NCN이 1이 되는 거 보이고 싶어. 자, 증명식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쌤, N 팩에 N-R 팩이 NPR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순서를 고려하는 R 팩만큼 나누시게 되면 얘가 바로 NCR의 정의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거를 이용하시면 정의는 증명은 잘 들어. 성질은요, 다 증명이 가능해요. 정의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얘가 정의식이었죠. 자, 가볼까요? N이니까 여기다가 N 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NCN은요, R 자리에 N을 넣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R 자리에 N을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N 팩에, 자, R 자리에 N을 넣으시게 되면 N 빼기 N의 팩토리얼 R 자리에 N.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0팩이죠. 자, 0팩은 아까 1이라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N팩분의 N팩, 분자 분모가 같아요.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은 전부 다 증명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 평소 문제 풀 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학교에서 증명하라면 반드시 요거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자, NC0도 한번 해볼까요? 연습 삼아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N팩 써주시고, 자, R 자리에 N이, 0이 들었어요. 자, R 자리에 0이 들어온 거니까 N 빼기 0 팩토리얼 0팩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0 팩이 1이니까 분자 분모가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어요? 그죠? 자, NC의 1도 한번 가볼까요? 얘는 R 자리에 1을 넣는 거니까 N팩. 그죠? N-1 팩. 맞아요? 그 다음에 1팩.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 얘는요, 얘랑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면 딱 N 하나 차이 나는 거 맞습니까? 얘는 N-1부터 쭉 나열하는 거고, 얘는 N부터 쭉 나열하는 거니까 한 개만큼 차이 나요. 그래서 N만 남습니다. 이렇게. 됐니?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증명은 전부 다 요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서술형 주관식으로 성질 증명하라 하시게 되면 전부 다 증명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4번도 한번 내친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필기 시간 드릴게요. 직접 니들이 한번 해봐, 증명을. 자, NCR과 NCN-R이 왜 같은지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NCR의 정의가 요거였으니까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NCR은 요거니까 왼쪽에는 똑같이 적으면 되겠다. N팩, N-R팩, R팩. 자, 얘가 NCR 되는 거 맞아요? 자, 우리는 NC N-R을 이번에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이 R 자리에 N-R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대로 가면 됩니다. 곱셈공식처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처럼. 자, N팩 해주시고, 자, 여기다는 N 빼기, 자, 여기 R 자리에 N-R을 넣어요. 됐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N-R팩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N들이 죽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R팩이 되겠지, 형냐들. R팩. 이렇게 되고, 여기 N-R팩. N팩 되는 거 맞습니까? 당연히 같아요. 왜냐면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증명 완료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은 내가 이제 의미적으로 한번 또 보여줄 거예요. 일단은 증명하는 방법은 다 증명식으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4번까지를 니들 힘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증명이라 보기도 어려워요. 자, 정리하고 4번 좀 이따가 의미를 봐볼게요. 졸리신 분들은 뒤에 원장님께서 일어나는 그 책상 사놓으셔서 내가 사달라 했거든요. 졸린 사람도 저쪽 가서 일어서 사시면 됩니다. 건강에 좋아, 여러분들. 일어서면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아요. 비행기 모델 나야겠다. 비행기 모델을. 시간이 온 거니까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내 거 보지 말고.
내가 오늘 랠리제 공지를 올려놨는데 공지한 대로 선생님이 아마 겨울방학부터는 수원수투는 아마 그냥 내가 가르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르칠 것 같고 학통은 다른 쌤이 가르치시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뭐 강의를 뭐 찍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까지 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을요, 한번 다른 의미로도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수식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4번을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3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4번을 잘 보시면은 이 R과 N-R을 2개를 더했을 때 전체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왼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라는 개념을 보시게 되면 얘는요 n에서 r을 빼면 n-r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성이냐면 여기 n개가 있는데 r개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여기에는 n개 중에 r개를 뽑았으니까 n-r개만큼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남는 거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뭐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개 중에 1개를 뽑는다라는 거는 사실상 3개 중에 2개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좀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7개 중에 2개를 뽑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7개 중에 5개를 뭘로 남길까로 생각하는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A, B, C 중에 3개 중에 1개를 뽑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A를 뽑았다, B를 뽑았다, C를 뽑았다라고 했을 때 얘를 뽑는 거로 보고 여러분들이 남는 것을 보시게 되면 남는 거는 A를 뽑게 되면 자동으로 BC가 남겠고요. 그죠? 얘는 AC가 남겠고 얘는 AB가 남는 거 맞아요? 즉 2개를 뽑는 거나 1개를 뽑는 거나 만약에 남는 거와 뽑는 걸 더했을 때 전체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얘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니 얘들아? 요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 1개를 뽑는 거나 혹은 여기 중에 2개를 뭘 남길까를 생각하는 거는 경우의 수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거의 뭐 초등학교 기본 상식이죠, 이거는. 그죠? 그러지 않겠냐? 아이템 중에 10개 뽑은 거랑 10개 남기는 거랑 당연히 같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요거를 증명은 증명식으로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꼭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오른쪽 2개를 더했을 때 전체가 된다라는 거는 뽑는 거와 남는 거가 정확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녀가 뒤에 일어서서 들으세요. 자녀가 일어서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뽑는 거, 남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일어나. 자녀가 아프냐? 이제 왜 저래? 정리하세요. 자녀 아파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아파요? 응?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힘들면 집에 가요. 찍고 아프면. 아프면 가. 그래. 내가 얘기해볼게. 어머니한테. 응? 그래요. 아프면 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도 안 가야 될 시험이나 공부는요, 딱 수능밖에 없어요. 알겠죠? 모의고사 존나 아파. 가, 집에! 가. 근데 비중하긴 해. 왜냐면 모의고사 여러분들 1년에 4번밖에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엔간하면 참아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아프면 조퇴하잖아요. 조퇴하셔야지, 아프면.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위배되는 거죠. 자, 됐죠? 남는 거랑 뽑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형님들?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국룰 문제 한번 봐볼 건데,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자 7개의 점이 반원 위에 그려져 있는 반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삼각형을 만약에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삼각형은 점을 3개를 여러분이 뽑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순열인지 조합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뽑았어. 삼각형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 3개를 뽑기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먼저 뽑나 얘를 먼저 뽑나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예요? 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점을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조합이 되겠지. 그럼 7개 중에 3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됐냐? 자, 그러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안 만들어지는 게 좀 변태 같은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 이 4개의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개를 뽑으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빼줘야 되겠죠. 4개 중에 3개를 즉 일직선에서 뽑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직선도 한번 봐볼까요? 자, 직선은요 2개를 여러분들이 점을 뽑으시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형님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이 점을 2개를 니들이 뽑았어. 이렇게 뽑았다로 쳐봐. 그러면 직선은 왼쪽 오른쪽 다 양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순서 상관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죠. 얘랑 얘를 뽑든 이거랑 뽑든 어쨌든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뽑으면 되겠네. 7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얘도 안 되는 게 있을지. 당연히 뭐가 있겠니? 여기는 이 4개 중에 2개를 뽑으시게 되면은 싹 다 겹쳐요. 왜냐면 직선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이거랑 이거를 뽑아도 싹 가기죠. 그죠? 내가 요거랑 요거를 뽑아도 얘가 이쪽으로 쭉 가죠.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여기 4개에서 뽑은 건 다 안 돼.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까요?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서 만들어낸 직선을 아예 취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직선이 하나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까먹지 말고 1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바로 마지막에 더하는 게 그 밑에 있는 4개 중에 2개를 한 걸 다 지우시게 되면 여기서 직선이 아예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내가 좀 시간을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이번에는 단직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조금 머리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까지 정리하셔서 연어들의 의미가 뭔지 자 체크해 주시고 1의 의미도 알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직선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다 나왔죠? 반직선 뭔지는 알죠? 이게 반만직선인 거 아시나요? 반직선 AB면요 이런 거 들어봤죠? 출발점이 어디예요? 좀 어렵긴 한데 이거 니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A가 출발점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에서 B로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반직선 BA면요 얘는 B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순서 상관 있니 없니? 얘는 있죠. 왜냐면 핑크색이랑 흰색은 다르니까. 그지? 일단 얘는 그래서 조합이 일단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완전 직선은요. 우리가 보통은 여기다가 이렇게 양괄호를 씁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알겠죠? 화살표가 양쪽에 있으면 직선을 의미하는 거고 화살표가 아예 없으면 뭘 얘기할까요? 선분을 얘기하는 거죠. 선분은 얘가 순서가 상관이 없어도 또 결과가 같겠지, 그지? 그래서 반직선은 순서가 상관이 있고 직선이랑 선분은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 초등학교에서 배웠죠?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직선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순서가 상관이 있으니까 얘는 조합이 아니에요? 조합 아니에요. 그럼 뭐죠? 순열. 전체 7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죠?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7개 중에 2개를 우리가 뽑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잘 생각해봐.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뽑았는데 얘를 first로 뽑거나 얘를 second로 뽑거나 얘는 결과가 다르죠. 그죠? 왜냐면 요런 반직선도 있겠고 요런 반직선도 있기 때문에 2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7P2가 되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아래예요. 아래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일단은 아래에서 안 되는 게 생길 텐데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4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를 빼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는 아까처럼 이거 4C를 뺀 것처럼 밑에서 만들어지는 반직선은 고려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 이제 고려해줘야 되겠죠. 자, 몇 개가 될까요? 2개. 자,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잘했어요. 자, 이제 제가 왜 2개라 생각했냐면, 쌤, 이거 2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랑, 요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2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2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왜요? 출발점이 여기와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얘를 first로 뽑고 얘를 나중에 뽑게 되면은 얘가 이쪽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쪽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할 수는 있겠죠. 이해돼요, 얘들아? 좀 어렵지? 초등학교 수학이 원래 어려워요. 원래 초등학교 수학이 항상 어렵습니다. 또 뭐 돼 있겠니? 출발이. 요렇게 출발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얘도 어디니?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도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럼 토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추가가 되겠죠. 더 있나요? 그 외에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반직선이 여기서 출발할래, 여기서 출발할래, 여기서 출발할래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 출발할래, 여기서 출발할래, 여기서 출발할래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점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출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해됐지, 얘들아? 왜냐면 2개를 일단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조금 머리를 써서 얘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아요? 정아 이해 안 돼요? 뭐 틀렸나? 뭐가? 처음부터 7P라고 해주지 않나요? 애초에? 계산해도 똑같나? 잠깐만. 7P를 그냥 하게 되면? 아니 그래요? 잠깐만. 그 아래에서 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두 개를 선택해. 2개를 선택했을 때 잠깐만. 그냥 이게 같나? 잠깐만. 나도 생각 안 해봤네. 7P는 42죠. 얘가 42고요. 얘가 12란 말이야? 그러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12가 6보다는 크기적으로 더 작으니까 같을 수는 없겠지. 근데 왜 4P를 빼야 되는 거예요? 4P를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직선을 애초에 내가 제거를 해준 거죠. 근데 그거를 제거를 할 필요가 제거를? 그 아래에서도 어차피 네 중에 2개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 아래에서 4개 중 2개를 고른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이니까, 그죠?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이게 6이 맞기는 해요.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설계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직 찾지 못하는 게 그 아래쪽에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그걸 나열을 하면은 어차피 인직선이 만약에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그걸 나열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게 그러면 4P이죠? 그럼 4P가 맞지? 근데 그거를 굳이 약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4P를 뺀다는 거는 그 아래쪽에 겹치는 게 있어서 빼는 거잖아요. 7P에서 7개 중에 2개를 아무거나 고르는 거에서 지금 여기 중에서 내가 그 반직선을 고르는 거를 뺐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쪽에 있는 5개 있죠. 원 아크에 있는 요 5개는 겹치는 게 아예 안 생겨. 그러니까 너가 이제 겹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묻는 걸 수도 있는데, 겹치는 게. 자, 겹치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 나도 지금 네가 말하는 게 지금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잘 보세요. 얘를, 자, 요 점은 first로 고르고, 요 점을 내가 second로 골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반직선을 만드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요 놈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first로 고르고, 얘를 second로 골랐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먼저 고르고 이 점을 나중에 고른 거잖아요. 그럼 요거가 요렇게 되거든요. 겹치죠.
혹시 이거 맞는 거 맞니? 너가 얘기한 게, 그러면 이게 됐죠. 그러니까, 자, 정화가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선생님, 여기서 지금 4P를 뺐을 때, 정화의 의도건 요거였던 것 같아. 여기서 선이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겹치는 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내가 초록색 요거와 요거를 나중에 뽑은 요 직선이나 내가 핑크색을 이거와 이거를 뽑은 요 직선이나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경우에서는 겹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세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은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케이스를 제거해 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노가다로 천천히 이렇게 카운트 해보시면 6개밖에 없다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좋아요. 됐니 얘들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4P는 밑에서 만들어지는 반직선은 모두 다 제거했기 때문에 마지막 6개는 어쩔 수 없이 노가다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가다 어렵진 않죠? 어디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띠릭띠릭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노가다 많이 하셔야 돼요. 좋아요. 정해가 된 거 맞죠? 군두중. 오케이. 좋아요. 애매한 것을 다 물어보세요. 이게 그 경우의 수는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학에 은근히 많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것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겹치느냐 반드시 따져야 되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 그 또 뭐냐,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나?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막 자릿수가 저번에 정화가 없었구나. 맞아. 정화 그때 학교에서 뭐 했었죠? 이게 4개가 있어.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4의 배수 같은 거 물어보게 되면요. 여기 끝에 있는 이 두 자릿수가 4의 배수가 되면 전체의 수가 4의 배수가 돼요. 막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막 명제 배울 때 뭐 배수니, 공약수니, 뭐 이런 거 막 존나 막 헷갈린 거 맞아요. 소수, 뭐 이런 거 있고, 합성수. 그런 거 알아야 되듯이 경우의 수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또 심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까딱해서 틀려. 4의 배수가 되려면 요 끝에가 여기 두 자리 있죠. 여기가 4의 배수가 돼야 전체가 4의 배수가 돼. 예를 들어서 뭐 1, 2, 4가 있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직접 4를 나눠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요 끝에 있는 두 새끼 있죠. 요거가 반드시 4의 배수가 돼야 돼. 또 뭐 이런 것도 배워요. 만약에 이렇게 또 A, B, C, D가 있는데 자릿수야, 자릿수. 얘가 3의 배수가 되는지 체크를 해야 돼. 물론 진짜 3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3으로 나눠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4자릿수들을 싹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모두 다 3의 배수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릿수 관련된 걸로 막 장난치는 게 있거든요. 뭐 3의 배수의 특징, 4의 배수의 특징, 뭐 5의 배수는 뭐 개나 소나 알잖아. 끝에가 5 아니면 0. 그죠? 뭐 짝수, 그러면은 0, 2, 4, 8 이런 거. 맞아요. 홀수는 말 그대로 13579로 시작한, 끝에 13579가 있는 것들.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내신도 마찬가지고 1, 2, 3, 4, 5의 배수 방법밖에 안 물어보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유도 왜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의 배수가 될 때 맨 끝에 2개가 반드시 4의 배수가 되는, 이것도 증명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교 걸로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다 알아야 되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나중에 이제 막 쌤 같은 거 풀면은 막 그런 거 존나 많아요. 수능에서는 4의 배수는 잘 안 물어봐. 3의 배수 존나 많이 물어봐요. 3의 배수. 3의 배수는 수능에서 증명하는 문제로 되게 많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개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예제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조합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눈으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풀이 방법이 진짜 많은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일 처음 어디서 보셨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경로찾기 문제에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때 했어요, 이거. 근데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요. 중학교 때는 합의 법칙으로 갔어요. 합의 법칙은 뭐였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말이 건화로 이루어졌을 2개를 더하고, 그죠? 만약에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거까지 고려해서 빼는 방향으로 생각했던 게 합의 법칙이었죠. 얘도 마찬가지야. 자, 잘 들어봐. 내가 A에서 B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게 최단거리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A로부터 4방향 중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아래로 가거나, 그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최단거리가 되려면 얘가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게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최단거리가 아니고 우회거리가 돼요. 약간 요런 감성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최단거리가 절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떠한 포인트, 이 격자점이라고 하는 이 격자점에서 전부 다 요로 가거나 일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만 와야 돼요. 맞니? 그러면은 말이 건화로 이루어지죠. 일로 오거나 일로 오거나 요로 오거나 일로 오거나.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딩 때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 아니 여기다 1 적고 씨발 다 1 적고 막 더해요. 이거 외웠을 거라고. 그게 그 이유예요. 자, 여기 1은 뭐냐면 각각의 이 격자점까지 가는데 필요한 무브먼트 수입니다. 다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가생이들은 모두 다 한 가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했어요. 얘 더하기 얘는 2다. 왜?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원리 이해되십니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1 더하기 2, 3. 맞아? 얘도? 에이, 정말 얘들아 이거 했잖아 중학교 때. 이유는 이제 알고 하자고. 합의 법칙이 알겠죠? 이거 이제 내가 해도 되겠지. 그냥 암산으로. 이거 내가 후딱 할게요. 내 계산 믿죠? 니들 계산 안 믿지만 아니야 나도 내 계산 못 믿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해보시면 35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존나 노가다 떼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겹침없이 하면 실제로 35가지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합의 법칙이고, 요거는 되게 강력한 툴이에요. 왜냐면 이 맵 모양이 졸라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어떻게든 구할 수가 있어. 이해됐니?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A에서 B로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무브먼트는 총 7번이에요. 어떻게 냐면 오른쪽으로 4번 가는 거와, 그죠? 아래쪽으로 3번 가는 이 7개의 무브먼트를 해주셔야지 반드시 B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쭉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맞니? 내가 만약에 얘를 요렇게 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래로 먼저 가고 요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지랄을 했어. 병식 올라가면 안 되죠? 통.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 이렇게 간다는 뜻이죠. 자, 결론. 이 놈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답이 될 거예요. 다시 이 친구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건데 사실상 얘네들은요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문자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어떤 감성이냐면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스몰 a라는 문자로 보고, 맞아? 아래로 가는 거를 내가 스몰 b라고 본다라면 결국에는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치마 개념 중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하는 7팩토리얼보다는 얘가 작을 거예요. 자, 얼마만큼 작냐면 얘네 넷끼리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작을 거고요. 얘네 셋끼리도 자리를 바꾸는 만큼 작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저번에 내가 심화 개념으로 했던 거 알아두시면 좋다라 했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또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면 보니까 이거랑 더한 게 전체가 되는 거 보여요? 이거 뭐죠? 조합입니다. 조합이죠. 조합이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7C3으로 쓸 수도 있겠고, 뽑는 거와 남는 거의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얘가 뭐라 쓸 수도 있겠어? 7C4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답은 7C3과 7C4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7개의 슬롯이 있다라 쳐봐요.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존나 중요해요. 수능에서 이런 거 중요해. 자, 이렇게 7개의 슬롯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3개를 뽑겠다라는 거야. 아무거나. 내가 만약에 얘를 뽑았어. 그러면은 3개짜리가 아래로 가는 거 맞습니까? 즉 7개의 칸 중에 3개를 뽑는 거는 여기에 아래로 들어갈 놈을 고르는 겁니다. 아래로 들어가는 거 여기다 넣으시면 뽑는 거 맞아요? 남는 거는 자동으로 뭐죠? 오른쪽. 남는 거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보낼 거 3개를 고르는 거나 얘를 고를 거 4개를 고르는 거나 결과가 같죠. 그래서 얘를
조합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7개의 아이템을 7개의 슬롯에 어떤 친구를 고를 것인가로 보더라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조합으로도 풀 수 있고 합의 법칙으로 풀 수도 있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킬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이제 수능 때 이제 킬러 문제가 이게 뭐냐면 봐봐요. 이거 옵션이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조합이 돼버려요. 그냥 옵션이 2개일 때만. 왜냐면 A와 B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B 자리가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A 자리가 결정이 되고 자동으로 A가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B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옵션이 2개만 있을 때만 얘가 조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어. 이건 조합으로 못해. 왜냐면 얘 6자리죠? 맞니? 거기서 여러분들 6C3을 했어. 그래서 A 골랐어. 그러면은 BBC가 가져야 되는데 BBC가 결정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2개 초과가 되면은 얘는 조합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옵션이 2개가 있을 때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조합으로 볼 수가 있다더라. 왜? 뽑는 거와 남는 거의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깊은 개념이었는데 저번 시간에 요거는 내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뒷부분 한번 보시고요. 까먹은 친구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합의법칙 중학교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7개의 슬롯에 A가 들어갈 곳이나 B가 들어갈 곳을 고르는 거와 상황적으로 같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순열 이해되신 분들은 그거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고3 때 어차피 킬러 문제로 거기에 나옵니다. 됐죠? 자, 정리. 이거 정리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예제입니다. 오정일. 아마 경로 찾기 문제는 한 개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학교쌤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수능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공부 놓은 친구들도 중학교 2학년 때 막 열심히 노가다한 친구들 어떻게라도 풀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답만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숨어있는 개념이 존나 많이 들어가 있다면 인지를 해야 돼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이. 요걸 응용하시게 되면 막 암산도 막 1초 컷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매일 10개는 해야겠죠.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로는 이제 경우의수까지 개념이 됐으니까 반드시 경우의수를 하루에 10문제씩은 꼭 푸세요. 퀴즈처럼. 알겠죠? 여기 단기간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매일 10문제씩은 푸세요. 퀴즈처럼. 약간 이거는 수학이 아니잖아요. 결이. 그지? 자, 형님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자,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조금 바꿨어. 살짝. 어떻게 바꿨냐면은, 여기를 반드시 거치래. 이렇게 거치래요. 예를 들어서. 이해됐니? 그럼 무슨 말이냐면, A로 시작해서, P로 시작해서, B로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번에는 곱의 법칙이 숨어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A에서 P로 가고, B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A에서 B로 한 번에 가는 거니까 얘는 이제 말이 고로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P를 거치는 걸 기준으로 곱하기가 일어난다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학교 감성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1, 1, 1,
1 이렇게 해주시고 P로 가는 경우에서 일단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2, 3,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A에서 P로 가는 거는 네 가지가 존재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똑같은 원리로 여기 이제 가는 걸 봐야 돼. 그럼 여기 1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경우에서 추가되지 않죠. 그냥 내려가는 거니까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쪽에서는 4 이렇게 되겠죠. 요거 더하시면 5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 병신. 나 왜 그러냐? 여기 쓰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여기 가는 것도, 여기도 4죠. 그죠? 왜냐면 이쪽에서 이쪽 오는 거니까. 그래서 더하시게 되면 8, 더하시면 12. 여기에서 12. 잠깐만. 이거를, 곱셈을 한 번 했네. 답이 10인데. 잠깐만. 답이 10이고. 답이 10이고. 자, 여기까지가 4가지였죠. 얘가 이제 3가지잖아. 그지? 자, 여기가 3가지가 되는 이유를 이제 보세요. 자, 이거를 따로 하시면 되겠죠. 미안. 자, 여기를, 자, 보세요. 요쪽에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 적으시면 더해서 2, 더해서 3.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 블록과 여기 블록을 따로 나눠가지고 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 똑같이 나옵니다. 선생님, 근데, 개념이 잡힌 친구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여기서 A에서 P로 가려면은 결국엔 여러분들은 오른쪽 3번과 아래로 1번이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오른쪽 1번과 아래로 2번 필요한 거 맞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왼쪽에서는 4개의 슬롯에 오른쪽으로 갈 거 3개를 고르거나 아래로 가는 거 1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4C3 혹은 4C1.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 4가지. 됐니? 여기는 뭐가 될까요? 셋 중에 오른쪽으로 갈 거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 아래로 갈 거 2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3C2 또는 3C1. 그래서 3 곱하기 4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4C1 혹은 4C3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는 3C1 혹은 남는 거 3C2 이렇게 보셔서 뭘 해서 곱하시든 결과적으로 똑같이 12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앞으로 경로 찾기 문제는 조합으로도 바라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 여러분들 많이 들지 못하고 25분까지 쉬죠? 자, 25분까지 여러분들 15분 조금 더 쉬고 그 다음에 조 나누기 개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잘 봐봐. 자, 이제 그 심화 개념으로 여러분들 한 문제 정도는 나올 만한 게 이제 그 조 나누기 개념인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이해하시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나중에 약간 쌩 같은 데서 토너먼트 문제 만들고 그런 것도 요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6명의 학생이 있을 때 이제 코끼리 3명 그리고 사자반 3명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어요. 자, 학생은 당연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구체화를 좀 시킨다라면 학생은 생긴 거랑 다 다르기 때문에 싹 다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코끼리 반 3명과 자, 이렇게 사자반 3명에다가 여러분들이 조를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조는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효재를 넣었어. 그럼 효재는 코끼리 반 소속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효재가 여기로 가게 되면 사자반 소속이기 때문에 같은 3명과 3명이 되더라도 얘네들은 이름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너 어디 소속이야 하면 딱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 D, E, F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일단 6명 중에 3명을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코끼리 반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A, B, F가 코끼리 반으로 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C, D, E가 올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C, D 3명 중에 3명이 모두 다 여기로 와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와 얘가 같게 되면은 3명 중에 3명을 모두 다 뽑는 거니까 사실상 경우에서는 한 가지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맞아요? 왜? 그룹이 2개밖에 없으니까 한쪽에 넣으면 한쪽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분명히 그룹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자반에도 꽂고 코끼리 반에도 꽂는 거니까 곱하기가 그냥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6C3 곱하기 3C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안 어렵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그룹에 이름이 없으면요. 그래서 그룹에 이름이 없어. 그룹에 이름이 없더라도 만약에 없더라 쳐봐. 여기 그 이름이 없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일쌤이 만약에 지도하는 반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여기는 만약 원장쌤 반이야. 분명히
그룹의 이름은 없지만 어쨌든 여기는 소속이 구별이 되죠. 여기는 도커팀 반이고 여기는 원장쌤 반이고, 그러니까 얘는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이 이름을 지우더라도 뭔가 니네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별이 되는 게 있으면은 그냥 순열로 보셔야 되는 거면서 얘 곱하기 얘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담임도 없고 사람 이름도 없고 그냥 진짜 찐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톡. 잠깐만요. 마우스가 이게 안 쓰면 가끔 이렇게 돼요. 잠깐만. 마우스가 왜 안 들어가냐? 소리 잠깐만요. PPT가 이렇게 하면 돌아가나? 이것도 안 돌아가네. 아, 미안해요. 잠깐만. 꺼졌죠, PPT.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소리.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랑 만약에 딱 지워버렸어요. 자, 이 경우에는 담임쌤도 없고 그냥 조 이름도 없고 1반, 2반, 3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 비어있을 때 가요 아프니까 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건데, 얘는요 구별되는 게 아무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셋셋으로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겁니다. 소속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룹 셋셋으로 나누기만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면 얘는 구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명 중에 3명을 여러분들 여기다 꽂고, 그죠? 여기도 3명 중에 3명을 모두 다 꽂으니까, 그지? 말이 고로 이루어지긴 하죠. 그래서 곱하기 할 거란 말이야. 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근데 아까랑 다르게 얘랑은 구별이 안 되죠. 자, 아까 내가 강조했지만 구별이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얼마만큼 적을까를 생각해보면 요 왼쪽 오른쪽 주 두 개가 서로 뒤바뀌는 것만큼 구별이 안 되겠죠. 즉 얘와 얘가 왼쪽 오른쪽이 바뀌더라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작아지는 방향으로 두 놈의 바꾸는 방향,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아까 같이 반 이름이 정해져 있거나 누군가 지도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구별이 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셋셋으로 디바이드만 되게 되면은 얘네들은 구별이 안 돼. 얘도 3명인 조, 얘도 3명인 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떤 친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쌤, 근데 만약에 셋셋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 둘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4명 중에 4명, 병신, 4명, 6명이죠. 6명 중에 4명을 넣고, 그럼 자동으로 2명이 빌 테니까, 그 2명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얘네 둘은요, 구별이 돼요. 왜냐면 얘는 4명인 조고, 얘는 3명인 조기 때문에, 2명인 조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나눠주시면 안 되고, 그냥 요거만 곱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수가 다르면 소속이 달라요. 나 4명인 반, 나 3명인 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자, 만약에 쌤 둘둘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내용은 잘 이해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둘둘이 됐대요. 둘. 자, 그럼 여기도 그룹에다 넣고니까 당연히 곱하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6명 중에 2명을 넣고, 그럼 4명이 남으니까 4명 중에 2명을 넣고, 여긴 그럼 자동으로 2명밖에 안 남으니까 2명이 다 여기로 가져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보시면 이게 4자 코끼리 캥거루라면 얘가 구별이 되겠지만 지금 이게 구별이 안 되죠. 그럼 경우의 수가 작아야 돼요. 얼마만큼 작냐면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작아져야 되겠죠. 3개가 자리가 바뀌어도 돼요. 나누기 3이 아니고 나누기 3팩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3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해됐니? 이해됐죠? 네,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눌 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구별이 안 돼. 그럼 여러분들 그놈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를 작은 거 방향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조 나눈 데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사람이 달라. 사람 수가 다르면 구별이 돼요. 그 조에 이름이 없더라도. 알겠죠? 근데 조에 이름도 없고 사람 수도 같고 그 다음에 뭐 지도하는 선생님도 없어. 그러면 얘는 진짜 태생적으로 구별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나눠주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돌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자, 이거 이해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자, 12명이 있어. 12명이. 자, 만약에 내가, 자, 2명, 3명, 3명. 이렇게 5개 조로 나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다 더하시면은 12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는 12명 중에 2명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긴 10명 남죠? 10명 중에 2명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명 중에 2명을 넣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아닌데? 잠깐만. 더하면은 12 맞나? 12, 10. 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8명, 그럼 이제 2명에서 이제 6명 남았지? 6명 중에 3명을 넣고 마지막 3명은 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말이 고로 이루어지죠? 곱하기가 자연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당연히 얘도 2조와 2조는 구별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요 두 조들끼리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얘랑은 돼요. 왜냐면 얘는 조와 이름이 없어도 여긴 2명인 반이고 여긴 3명인 반이니까 구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과 얘네 셋끼리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나눠주셔야 돼요. 어떻게? 요 친구 셋끼리 구별이 안 되니까 자리 바꾸는 거. 됐니? 그리고 얘네 둘끼리 자리 바뀌는 거. 됐습니까? 말이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과 그리고 얘네 둘끼리 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 말이 고로 이루어지죠? 여기는 곱하기가 되셔야 돼. 이렇게. 됐니?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12명을 2, 2, 2, 3, 3으로 디바이딩 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도만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 어떤 조든 다 짤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자,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죠? 그냥 기본 개념으로 봤을 때 구별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별이 되면은 경우의 수가 많은 거고 안 되면 작은 거야. 알겠죠? 항상 그것만 명심하세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다 된 겁니다. 오케이. 이걸 외우진 말고 알겠지? 같은 것만큼 팩터리를 취하는 거 나눈다 그거 외우지 말고 구별이 안 되니까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오늘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3 때 가시게 되면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거는 구별되는 게 많다는 뜻이 한마디로. 알겠죠? 경우의 수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은 뭔가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 둘끼리 자리가 바뀌는 게 중복됐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딱 문제를 봤는데 중복되는 게 많아지잖아? 그럼 니들이 설계했던 것보다 경우의 수가 더 작게 나와, 항상.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답을 아직 구하진 않았지만 내가 처음에 설계했던 답보다 클까 작을까 정도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설계 플랜 1은 딱 해놨어. 이거보다 클까 작을까? 항상 이거 고민해야 돼. 만약에 작을 것 같으면 뭔가 중복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 느낌을 항상 수능은 4점짜리 꼭 물어봐요. 알겠지?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좀 쓸만한 테크닉 하나만 좀 알려줄게요. 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남은 시간 10분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10분 동안 주는 하나의 약간 작은 선물? 이런 느낌이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는 없고. 근데 니들이 알면은 평생 써먹기 좋은 테크닉 하나 알려줄게요. 근데 그것도 외우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 테크닉인데. 자,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상 때 알았으면, 씨발, 이거 알았으면 졸라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근데, 자, 잘 봐봐. 이항 정리라는 건, 요건 나중에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서 이제 고3 때 나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아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항 정리는, 나중에 이제 교과서 보시면 뭐 파스칼 삼각형이니 막 그럴 때도 요거 나오는데, 자, 봐봐. 말 그대로 이게 두 이자거든요. 항이 2개인 것을 우리는 이항이라고 해요. 이항.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항은요, 항상 곱하기로 표현된 건 그냥 항이라지 않고 더하기와 빼기로 표현된 걸 항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A 더하기 B니까 항이 2개죠. 그래서 얘는 이항입니다. 만약에 A 곱하기 B야. 그럼 얘는 AB죠. AB는 우리가 항을 하나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한 개짜리 A 더하기 B가 있고, 자, 2개짜리가 있어요. 자, 2개짜리 여러분들 곱셈 공식으로 이거는 워낙 많이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심장으로 전개할 줄 아시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3개로 늘렸어. 따랑? 자, 이렇게 되면은 3개짜리도 할만하시죠? 여러분들 곱셈 공식 다 외우고 있죠? 혹은 심장으로 여러분들 전개를 하더라도 느낌 아시죠? 이거 전개를 하실 때 여기에 차수가
제일 큰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작은 거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 정도는 알지, 얘들아. 많이 전개해봤잖아. 그럼 그 다음 거는 A가 하나가 줄어들어, 이렇게. 그럼 B는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 맞아요? 이 감성 알고 있죠? 이렇게 전개 많이 해봤죠? 여기는 A가 사라지고 B만 남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중복돼서 나타날 때는 항상 이놈의 차수가 제일 높은 데에서 제일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고, B를 기준으로도 요놈의 합수가 제일 높은 데서 이쪽 가면은 차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봐봐. 얘 A 3개죠. 얘는 A가 2개고 B가 1개죠. 얘는 A가 1개고 B가 2개죠. 니들 이런 거 생각해보면서 전개해봤냐?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는 A가 사실상 숨어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개. 모든 수의 영승은 그냥 없는 1처럼 취급을 하는 거야. 여기는 사실 뭐가 숨어 있는 걸까? B가 숨어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시게 되면 항상 3개가 나와요.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3차식이 되는 거야. A, B에 대한 차수를 물어보면 얘도 3차식, 얘도 3차식, 3차식, 3차식이 되는 거예요. A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앞에는 3차식, 2차식, 1차식, 0차식이 되는 거고, B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3차식, 2차식, 1차식, 0차식이 되는 거고, A와 B에 대한 동시에 대한 차수를 물어보시면 3차식, 3차식, 3차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상 때 배웠죠? 자, 얘네 둘끼리 더한 게 3개가 나오는데 결국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자, 잘 보세요. 느껴봐. 내가 A 3승을 만들려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A와 여기 A와 여기 A를 무지개로 이지랄 하시게 되면 얘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죠? B의 3승은 내가 뒤에 있는 B와 B와 B를 무지개로 이렇게 연달아서 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 맞니? 자, 그러면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A, B 둘 중에 여러분들이 결국엔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봐봐. 첫 번째 주머니에서 A와 B를 고르는 거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도 A와 B를 고르는 거고, 세 번째 주머니에서도 A와 B를 고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세 주머니 모두 다 A를 고르게 되면 A의 3승이 나올 거고, 싹 다 B를 고르게 되면은 B의 3승이 나올 거고, 두 개를 A를 고르고 B를 한 개를 고르면 A 제곱 B가 탄생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A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3개 중에 모두 다 A를 골랐죠. 3개 중에 모두 다 A를 골랐어요. 자, A를 골랐어요. 3개를. 따라와. 그럼 B는 자동으로 안 고른 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또 연습해볼까요? 그럼 A제곱 B가 만들어지려면 A를 2개 골라야 되고 B를 1개 골라야지 A제곱 B가 만들어지겠죠? 3개의 주머니에서 A를 2개를 고르고 B를 1개로 고르는 거면 A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요. A를 2개를 골라요. B는 자동으로 1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또 연습해볼까요? AB제곱은 뭐가 되겠죠? A를 한 번, B를 2번이니까 A를 기준으로 보시면 3개 중에 1개를 골라요. A를 한 번, B는 2번.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하나도 안 골랐어. 그럼 뭐가 될까요? A는 안 고르고 B는 3개.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건 내가 지금 A를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 내가 아까 강조 많이 했죠. 조합은요, 뽑는 거와 남는 거 이렇게 딱 옵션이 2개밖에 안 생기면 무조건 조합이 떠올라야 된다 했잖아요. 얘도 A를 여러분들이 한 번 뽑으면 B가 자동으로 2개가 골라져요. 그러니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엄청 느껴야 돼. 이제 수능 올라가게 되면. 자, 여기다 한번 봐봐. 근데 이제 내가 이거는 A를 기준으로 본 거잖아. 어떤 새끼는 B를 기준으로도 볼 수 있어. 그래도 똑같다. 봐봐. B를 기준으로 보시면 3C 제로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A는 3번 뽑히지만 B는 안 뽑혀. 이건 B의 기준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3C1 B의 기준으로 보시면 요거고, A의 기준으로 보면 요거 되는 거 맞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B의 기준으로 보면 B는 2번, A는 1번. 맞니? B의 기준으로 보면 얘는 다 뽑히고 A는 안 뽑히고. 자, 내가 지금 박스 치는 여기 부분이 이거 뭐죠? 2개의 오른쪽에 있는 넘버를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됩니다. 뽑는 거와 남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NCR과 뭐가 같은 거야? NC N-를 같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앞으로 고3 때 계속 나오게 돼요. 아까 우리 최단 경로 찾을 때도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2가지 옵션밖에 없었지. 그래서 조합을 쓰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A 아니면 B이기 때문에 조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들 앞으로 공부하다가 옵션이 2개밖에 안 나오잖아? 혹시 이거 조합으로 풀 수 있나를 늘 고민해야 돼. 그래서 킬러 문제가 되게 단순해져. 알겠지, 얘들아? 내가 문제를 봤는데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다른 하나가 결정이 돼. 그럼 조합이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알겠지? 개념적으로 조합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문자 이 차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문자 앞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개수라고 부르는, 정확해요.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항개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항이 됐을 때의 개수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또로로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실제로 수능 문제 한번 볼까요? 실제 수능 문제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한번 그걸 느껴보려는 거예요. 앞으로 심한 문제 볼 때 옵션이 2개가 나오면 내가 이걸 조합으로 한번 바라보라고 내가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알겠지? 그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사실 시험 문제 풀면은 이건 아니지만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X의 4승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토탈 몇 번을 뽑아야 되죠? 7번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X 4승이 만들어지려면 X를 몇 번 뽑아야지? 4번. 그럼 1은 몇 번 뽑혀? 3번. X가 정해지면 1도 정해지네요. 옵션이 몇 개요? 2개. 그러니까 조합이 떠올라야 돼요. 됐죠? 자, 시작합니다. 내가 X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 7개 중에 4개를 뽑아. X를 4번 뽑겠죠. 그럼 자동으로 1은 몇 번? 3번. 내가 1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어. 그럼 뭐가 되겠니? 7C3. 그죠? 그러면 어쨌든 1을 기준이니까 1은 3번이고 여긴 자동으로 결정되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7C4가 7C3은 뽑는 거와 남는 거의 개념이죠. 같겠죠? 니도 꼴리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 7C3 해주시면 35 나와요. 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 실제 수능 문제입니다. 요것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좀 어렵죠? x의 3승 더하기 x분의 1의 6승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과 x제곱분의 1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노가다 하셔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A, B처럼 보면 돼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결국엔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몇 번 뽑아야 되죠? 토탈? 6번 뽑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x3승을 몇 번 뽑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x3승 몇 번 뽑아야 될까요? 이걸 만들려면 잘 생각해 봐. 만약에 x3승을 3번 뽑고 x분의 1을 3번 뽑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x3승을 3번 뽑아도 x의 9승밖에 안 돼요. 더 뽑아야 되겠다. x3승 몇 번? 4번 뽑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x3 봐봐. x3승을 4번 뽑으면 x의 12승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지수법칙이 중요해, 얘들아. 중학교 때 배우면 다 이용하는 거야, 수능 때. x분의 1은 자동으로 몇 번 뽑혀, 형님들? 2번. 이렇게 되죠? 차수가 곱하시면 10승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6번 중에 내가 4번을 뽑을 거야. 뭐를? x3승을 4번을 뽑을 거야. 그럼 자동으로 뭐가? x분의 1이 몇 번? 2번. 그럼 얘가 x의 10승이죠? 걔의 개수는 얘네. 근데 뽑는 거와 남는 거가 같다라고 했죠? 얘를 뭘로 바꿔도 돼? 6C2로 바꿔도 돼요. 그럼 6, 5, 30 나누기 2니까 15. 얘가 1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감성 이해되세요? 남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요것도 한번 연습해보자. 이거 몇 개 뽑아야 될까? 얘는 이번에는 요거를 많이 뽑아야 되겠다. 그지? 이거 한 번 뽑고 요거를 5번 뽑으면 어떻게 되죠? 저거 나오지 않을까요? 왜? 이거 한 번 뽑으면 x3승이고 요걸 5번 뽑으면 x5승분의 1이니까 약분 찍찍 해주시게 되면은 2개만 남게 되겠죠. 그죠? 고등상 계속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해, 얘들아. 그래서 공통수학이랑 공통수학 여러분들 고1 수학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나중에 수원수도 이거 다 쓰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러면은 갑니다. 내가 6번 중에 한 번을 뽑을 거예요. x를 한 번, x3승 한 번, 그리고 x분의 1을 5번. 그럼 얘가 뭐가 나와요? x 제곱분의 1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개수는 얘네요. 자, 이거는 성질 이용해 볼까요? 6개 중에 1개를 뽑는 거니까 아이템이 1개밖에 없으니까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암산으로 6 더하면은 2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내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자,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EX 몇 번 뽑아야 되죠? 2번. 3I드 2번. 이해돼요? 총 몇 번 중에? 4번 중에. 4번 중에 2번을 뽑아요. 뭐를요? EX를 2번이요. 자동으로? 내가 지금 자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자동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옵션이 2개라서 알아서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존나 중요해. 알겠지? 그럼 얘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개수라고 하면 좆대.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수는요, 다 정리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여기 2의 제곱하면 4 되는 거 맞아요? 여기 4가 x제곱이 되고, 요거 하시면 9y제곱 되는 거 맞아? 4c2는요, 4, 3, 12. 12 나누기 2니까 6이에요. 6 곱하기 4 곱하기 이거니까 개수는 6 곱하기 4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꽤 쓸만한 게 고차식일 때 곱셈공식 막 여기 플러스 때 마이너스 헷갈리잖아요. 그런 거 다 요걸로 그냥 하시게 되면은 그냥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였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마이너스만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3i를 2번 뽑은 거니까.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곱셈공식이 다른 눈으로 보여요. 끝났어?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곱셈공식 그냥 존나 외웠잖아. 아, 이거 뿔마뿔마예요. 이거 외웠잖아. 그지? 이게 이제 뿔마뿔마가 왜 되는지 느낌이 와요? 왜 그렇죠? 얘는요, 3번 중에 3번은 모두 다 플러스 A만 뽑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요거 봐보세요. 얘는 뭐죠? A를 2번 뽑고 마이너스 B를 1번 뽑죠. 그러면 마이너스 B가 1개니까 음수가 1개잖아요. 그래서 음수예요. 이해돼요? 요거 한번 가볼까요? 얘는요, A를 1번 뽑고 마이너스 B를 2번 뽑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이거 플러스인 거예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B만 3개 뽑아서 나온 거니까 마 곱하기 마 곱하기 마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알아두시면은 되게 좋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요거 매년 문제에서 1개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좀 알아두시면 편해요. 특히 우리 지금 좀 베이스 부족한 애들은 요거 좀만 고차식 나와서 이거 삼성 나오면은 이거 전개하는 것도 막 손 떨리고 그러잖아요, 니네들. 그지? 그런 친구들은 요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퉁치시면 좀 편하겠지. 그지?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클린 씨한테 연습 좀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뽑는 거와 남는 거 옵션이 2개면은 조합이 떠올라야 된다. 내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잠깐 고등학교 3학년 거 10분 동안 보여준 겁니다. 근데 얘는 쓸만하죠? 많이 쓰세요. 오늘은 여기까지.